이제 나오는 것처럼 파동은 한 곳에서 시작된 한 점에서 시작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는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소리하고 관련된 거야. 자, 이 한 곳 진원의 시작. 이제 지진이면 이제 진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한 곳을 바로 이제 파원이라고 얘기해요. 파원. 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자, 이거 퍼져나가는데 이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 그게 바로 매질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 이제 공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공기가 매질이 될 수 있고, 자, 수면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물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매질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지. 한 곳에서 퍼져나가는 현상. 자, 매질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파동의 정의고, 매질은 파동 전달 물질인데, 자, 예를 들면 지진파는 매질이 땅이야. 수면파, 물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질이 물인 거지. 자, 소리는 공기인데 그냥 공기가 기체에서의 공기뿐만 아니고 액체, 고체, 기체 모두 다 해당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공기가 주로인데, 자, 공기뿐만 아니고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모두 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액체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수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조금 들리는 게 액체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소리가 이제 나는 것도 둥둥둥둥 하는 어떤 진동 때문에 고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기체를 통해서 이 소리라는 공기를 통해서 지금 선생님 지금 하는 말은 이렇게 이제 들리고 있지, 그치? 소리 같은 경우. 자, 근데 이제 빛이나 전파는 어디서 쓰냐면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거야. 전자기파. 줄여서 전파라고 하는데, 빛이나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 단독으로 이동합니다. 매질 없이. 그래서 얘들은 이제 진공 상태, 공기라는 걸 빼고 나서 진공 상태에서도 이제 전달이 된다. 빛과 전자기파는 그러한 물질이다. 이거야. 자, 이제 파동을 아까 봤을 때 한 곳에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매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수면파에서 물이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니지, 이제 진입파에서 땅이 이동하는 게 아니지, 이제 걔는 위아래로 흔들릴 뿐이야. 수면은 위아래로 흔들릴 뿐이지, 걔가 직접 가지는 않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여기 곡선을 한번 볼게. 자, 여기 조금 설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어떤 오리 인형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띄워놨다가 가자. 여기에 물결을 팍 쳤습니다. 이제 여기 어떤 파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물결이 우리가 봤을 때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물 위에 있던 이 오리는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결이, 자, 예를 들면 좀 있다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보여주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파동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제 파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매질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매질은 여기 위에 있는 오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오리는 방금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는 파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건 파동이고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네,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 자, 그러면 뭐가 이동하냐? 이 파동이 원인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어떤 힘을 가하는 거야. 목소리도 어떤 에너지거든. 소리도. 자,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소리를 질러가지고 유리를 깬다거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소설 중에 양철북이라는 권터그라스의 양철북이라는 소설책을 보면 이 노벨문학상 한 사람인데, 이 사람 그 소리를 질러가지고 유리창을 깨는 애가 하나 나와요. 거기서도 보면 소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파동이 갈 때 이 파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힘이고 에너지야. 그래서 어떤 물이 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왼쪽에다가 오른쪽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파동의 표현을 한번 볼게. 표현. 자,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치죠. 파동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지. 대칭이야. 위아래로 대칭인 모양인데, 자, 여기를 마루라고 얘기를 한다. 마루. 솟아있는 부분. 여기를 마루. 여기.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자, 마루. 이웃한 것들의 마루하고 마루.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마루. 언덕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루라는 말을 써. 자, 여기. 자, 푹 파이고.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라는 뜻의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 자, 골이 아프다 할 때 골 아니다. 자, 이거 골이고 마루입니다. 이 수는 우리말이야. 골하고 마루인데, 자, 이 마루하고 이웃한 마루 사이의 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파동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파장이다. 이 장이 뭐냐면 거리, 길이를 뜻하는 파장. 여기에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에서 골 사이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이게 이제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x축이라고 하는 진동의 중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여기 높이를 바로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폭. 우리가 봤을 때 진폭이 마루에서 골까지의 길이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거든. 그래서 이거든 진폭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4면 여기 2고 여기 2라서 진폭은 4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진동의 중심인 여기에서 x축에 해당하는 곳에서 마루까지 길이인 2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 파동이 움직인 거리를 바로 파장이라고 얘기해. 파장, 길이. 단위 시간 동안 이 파동이 이동한 거리, 그게 바로 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동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진동수를 한번 볼게요. 진동수. 자, 진동수하고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5초에 10번 진동을 했다라고 치죠. 자, 어떤 걸 막 쳐가지고 아니면 뭐 북을 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1초에 10번을 정어가 지금 이제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초에는 2번을 진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초에 2번. 또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2분의 1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1초에 2번 진동한다. 또 한 번 진동하는데 0.5초, 즉 2분의 1초가 걸린다. 이 중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이제 초로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주기라고 얘기를 해. 주기는 우리가 지구과학에서도 일부 배운 적이 있지. 태양의 주기 같은 거 배운 적이 있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야. 자, 다음에 1초 동안에 간 이거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이거를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진동수. 1초 동안의 진동수가, 그럼 진동수는 1초 동안의 횟수기 때문에, 진동 횟수기 때문에 2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2. 주기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진동수가 2고 주기가 2분의 1초니까, 자, 이거하고 이거는 역수관계입니다.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다. 역수니까 곱해가지고 1이 나오겠지. 그치? 얘들은 역수관계에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진동수가 많으면 주기는 낮은 거야. 진동을 많이 하니까 주기가 그만큼 짧은 거지.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아주 약하게 던졌을 때가 있고 세게 던졌을 때가 있는데, 세게 던지면 진동이 엄청 많이 하거든. 그러면 주기가 짧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짧은 거지. 이게 진동수가 낮으면 주기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진동수와 주기로 나타낼 수 있고, 자, 파장을 한번 볼게요. 파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 파동이 이동하는 거리인데, 파장은 누구하고 비례관계이냐면 똑같진 않아. 비례관계, 약 비슷한데 이게 바로
주기하고 약 비슷해. 화장이. 자, 그래서 주기가 길면 화장도 길고, 그지? 자, 근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반비례하는 관계지, 그지? 그래서 화장이 길다면 진동수는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게 답니다. 파동은. 자, 보자. 글자 올려놓고. 요 정도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자. 이게 그치? 너희들 좀 옥수수지. 여기 있네. 자, 파동과 소리 한번 볼게. 자,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자, 이 한 곳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달하는 물질을 바로 매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원, 매질,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파동의 종류와 매질이에요. 물결파는 당연히 이제 매질이 물이지, 이제 소리는 공기인데, 자, 고체나 엑셀에서도 전달된다라고 했어. 자, 오퍼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가 진동을 함으로써 고체, 그렇게 함으로써 소리가 전달되기도 해. 지진파는 땅이지, 이제 땅은 움직이진 않아. 위아래로 움직이지. 자, 걔가 파동이 가는 쪽으로 흘러가진 않지, 이제. 용수철의 파동은 용수철이 바로 매질입니다. 자, 여기에 요 이제 그림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자기파는 여기 매질 없이도 전해져 간다. 이거고.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파동의 진행 방향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여기 이제 어떤 이제 공을 올려놨을 때, 그래서 이 공을 우리가 여기다가 가위를 던진다거나 공을 던진다거나 해가지고 얘를 우리 쪽으로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는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지 여기다가 물결을 친다고 해서 우리 쪽으로 오진 않아. 물결파의 진행 방향. 근데 어떻게 오느냐고, 바람이 불어서 오는 거예요. 바람. 자, 그러면 선생님, 바람은 파동인가요? 바람은 파동이 아닙니다. 바람은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은 공기가 직접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직접. 자, 얘는 에너지가 이제 요런 이제 그 진동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공기가 직접 이동하는 것. 그래서 진동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바람은. 자, 물결파의 진동은 물을 따라 이동하고 물리의 공은 위아래로만 진동한다. 매질이 이동하는 뜻이. 용수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리본은 위아래로만 진동하지. 자, 얘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위아래로만 진동을 한다. 이거고. 잘 봐. 파동은 뭘 그렇게 전달하냐? 파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에너지란 소리야. 맨 처음에 돌을 던지거나 뭘 던지거나 해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전달해서 나가는 거지. 매질의 진동을 에너지를 전달한다. 파동을 그리고 정보도 전달한다. 지진 같은 경우 파동을 분석해서 지진의 진원지나 발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전달되는 게 에너지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지진파 이거. 자,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지, 그지? 에너지 전달. 자, 초음파, 쇠석술, 몸에 돌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초음파로 쇠석술을 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 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거 절개하지 않고 몸속에 이제 방광이나 이런데 이제 그 이제 방석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초음파를 팍 쏴가지고 팍팍팍 쏴가지고 돌을 막 이렇게 깨는 거예요. 절개 없이. 그게 바로 초음파 쇠석술이야. 무선 충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자, 우리가 어저 위에다 올려놨을 때 무선으로 충전되는데 전자기파가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충전이 된다. 그 말이고. 정보 전달에는 초음파 진단 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여기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그 아기가 있는데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아기 얼굴이 뭐 요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래 초음파를 하면 여기 초음파를 착착착착 쏘면 여기는 초음파 갔다가 오고 여기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이 거리들을 측정함으로써 이렇게 초음파가 나오는데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배 위에다가 이제 이 기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지. 실제로 이제 나오면 이런 애가 진짜 나온다. 요새는 진짜로 초음파가 정밀해가지고 또 어군 탐지기. 뱃속에 배가 이 바다 위에 갑니다. 자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저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데 자 이게 초음파를 이렇게 딱딱 쏴봤더니 여기는 조금 많이 안 내려가더라는 말이야. 여기 돌이 있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있는 거죠. 여기 많이 내려가더란 말이야. 갔다가 다시 오더라. 얘가 갔다 오는 그 파장의 길이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방해물을 받으면 짧게 있겠지. 자 여기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무선 통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나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자 물에 빠진 공과 물결파 봐라. 자 공을 꺼낼 수 없다라는 거다. 이거 아무리 던져도 꺼낼 수 없다. 하동의 요소와 그래프. 자 봅니다.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x를 보면 여기 둘 다 x축이 진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로 나올 때 여기가 거리일 때가 있고 시간일 때가 있어. 자 그래프가 다릅니다. 자 거리일 때는 자 단위 시간당 이 파동이 이동하는 거리를 뜻하는데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선 주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추로는 알 수 있다. 추로. 자 파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파주. 파장이 길면 주기도 길다. 라고 추로는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쓸지라도. 그리고 주기가 길면 진동수는 낮다. 라고 추로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기의 절대값적인 값을 구할 수는 없다. 자, 마루 골이고 이게 바로 진폭이지, 그지? 자, 매질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마루고,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마루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진폭이다. 마루에서 이웃단 마루 또는 골에서 이웃단 골까지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다. 파장은 한 점에서 1회 진동하는 동안에 파동이 이동한 거리야. 1회 진동하는 동안에 파동이 이동한 거리. 자 여기 시간 그래프에서는 바로 주기를 알 수가 있다. 한 번 이렇게 왔다 가는데 이게 바로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시간 그래프에서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초로 나타내고 보통. 자 우리 라디오 같은 경우는 헤르츠로 나타내는데 태원아! 라디오 같은 경우는 헤르츠로 나타내는데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바로 헤르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제 초를 나타낼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까지라고 하자. 자 진동이 여기가 한번 진동하는 거야. 근데 한 번 하고도 반번 가지, 그제? 1.5번 지금 한 번 하고 반 하기 때문에 1.5Hz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여기가 1초라면 여기 이제 진동수를 나타낼 수 있다.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여기 그래프에서. 그래서 여기 잘 봐. 파동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데 자 여기는 진폭과 파장을 알 수 있고 자 여기 주기를 여기서 알 수는 없어. 자 진동수와 주기, 진폭을 알 수 있지, 그치? 여기서는 시간 그래프에서만 진동수와 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저기서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는 있다.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문제 한번 볼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6번에 자 오른쪽 그림은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진폭을 구하시오. 파동의 진폭은 자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높이 아니면 진동의 중심에서 그 마루까지의 높이 아니면 골까지의 깊이이기 때문에 2라고 해야 되겠죠. 진폭은 2cm. 파동의 파장을 구하시오. 자 파장은 거리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다.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골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다. 그래서 보면 1에서 5니까 L은 4cm라고 할 수 있고
파동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지금 걸리는 시간이 시간이 2초일 때 주기는 몇 초입니까? 자, 2초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시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주기는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바로 주기입니다. 그런데 A에서 B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한 번의 주기지, 그지? 이게 한 번의 파장이지, 그지? 파장. 이게 한 번 진동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대.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인 거야. 주기가 바로 2초인 거지, 그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겠지, 그지? 앞으로도. 자, 물론 선생님 이거 말고 이게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든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거든. 여튼 4입니다. 여튼 5에서 1을 빼든 4에서 0을 빼든 여튼 2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소리를 좀 볼게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가 어디에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뭔가를 치거나 해가지고 소리를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진동이 공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고막으로 들어오지, 그치? 고막, 귀에 있는 고막. 네, 고막을 진동시켜가지고 뇌로 들어가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되는 거야. 자,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 소리는 매질이 우체, 제기체 상태 때 모두 전달이 됩니다. 매질이 없는 진동 상태에서는 전달되지 않는다. 자, 누가? 소리는 전달이 안 된다. 매질이 없으면. 근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게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자기파하고 빛은 그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라고 했지, 그치? 진동에서도 그 진동하고 이 진동하고 다르다. 그 진공 상태는 그거는 진공 상태. 매질이 없는 거, 공기를 뺀 게 진공 상태고, 이건 진동이야, 진동. 물질을 진동시키면 주변 공기가 진동이 돼서 주변 공기가 매질이 되고, 그 매질은 이동을 안 하지, 그지? 자, 파동을 보내기만 합니다. 귀 속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뇌에서 소리를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이제 우리가 응원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물결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물결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 말이지. 자, 여기서 물결이 쫙 시작하면 물결이 이렇게 저쪽으로 가지, 그지? 그게 이제 파동이야, 파동. 파장이 가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그지? 앉아있던 사람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 그 사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물결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옆으로 가지 않았잖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했지, 그지? 그게 바로 매질입니다. 매질은 전달되지 않는다. 에너지나 정보만 전달이 된다. 자, 여기 보면 소리의 특성을 한번 볼게. 자, 소리의 3대 소리의 3요소,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자, 소리의 모양, 음색. 세 가지입니다. 소리는. 자, 소리의 세기는 큰 소리, 작은 소리. 높낮이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음색, 피아노하고 클라리넷 이런 게 다르지, 이제.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이제.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진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 그래서 진폭이 높고, 자,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소리가 높은 게 있고,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소리가 낮은 게 있어요. 자, 큰 게 바로 진폭이 높습니다. 자, 작은 게 진폭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지금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이게 같은지는 봐야 돼. 여기 한 바퀴, 한 번 진동하는데, 지금 눈금 2번 왔지, 그지? 한 번 진동하는데, 눈금이 2번 왔어. 자, 얘는 파장을 같다는 소리야. 시간 그래프에서. 파장,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파장은 같다라는 거지. 시간이니까 한 번, 자, 이 주기는 같은 거야, 주기. 자, 이게 주기는 같은데, 진폭이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 소리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폭, 이렇게 생각하면, 북을 이렇게 칠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칠 때가 있지, 그지? 이렇게 내리치면 좀 더 큰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박수도 이렇게 칠 때가 있고, 이렇게 칠 때가 있겠지, 그죠?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나겠지. 이제 폭을 세게 치면 소리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가 나고 피아노를 칠 때 건반은 누리를 굳이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조절하여 소리의 세기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버라이어티하게 치려면 그러겠지. 근데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게 이게 높낮이가 좀 헷갈리거든. 자,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잘 봐. 자, 진동수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헷갈린다. 자, 소리의 높낮이는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소리냐? 자, 얘 둘은 지금 진폭은 같습니다. 진폭. 소리의 세기는 같다는 소리야. 그런데 자, 진동수가 지금 좀 차이가 있지, 그제? 진동수가 더 많이 진동하는 게 더 높은 소리야.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자, 진동수가 높다는 말은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하고 주기하고는 진동수가 높으면 주기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지. 얘들이 역수관계야. 근데 주기는 파주, 파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기가 낮다는 건 파장이 짧다는 거예요. 파장은 뭐냐면 1시간 동안에 파동이 가는 거리거든. 자, 리코더 같은 거지. 리코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기 리코더가 있어. 이것도 쳐봤지, 그지? 이 구멍 다 막으면 이게 뭐야? 낮은 도지, 낮은 도. 그지? 구멍 다 떼면 이 뒤에까지 다 떼면은 높은 도입니다. 자, 낮은 도면 자, 우리 입에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가는데 공기가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봐. 낮은 도를 하기 위해서 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다 막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파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겠지. 이게 낮은 도야, 낮은 도. 자, 그런데 다 떼면은 높은 도가 되는데 높은 도는 여기에 높은 도야. 자, 근데 잘 봐. 이게 파장이 단위 시간 동안에 이 파동이 가는 거리인데 이게 훨씬 더 파장이 더 길지, 그죠? 파장이 기네? 그러면 주 같은 관계. 주기가 짧네? 진동수는? 주기가 기네? 진동수는 작네? 진동수 작으니까 이 그래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낮다. 파장이 길게 가면 진동수가 낮아서 낮은 소리가 난다 이거지. 자, 이게 높다는 거는 자, 파장이 짧다는 거야. 파장이 짧으면 주기가 같은 관계입니다. 주기도 짧다. 주기가 짧으면 진동수는 높다. 진동수가 높으면 그러면 이게 높겠구나. 이게 자, 음이 높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요 관계에 있어.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장하고 주기는 같은 관계. 주기하고 진동수는 반대의 관계.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정도만 담아놨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앵글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은 이제 물컵인데 얘는 가득 채워놓고 앵글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매질이 먼저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얘를 탁 쳤기 때문에 매질이 뭐냐면 이 유리잔을 통해서 전달되는 물이 바로 매질이야, 매질. 물. 자, 근데 유리잔을 통해서 이 벽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진동이. 그래서 여기 파장을 보면 파장이 이거하고 자,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파동이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 얘가 더 짧지, 이제. 파장이 짧다. 주기도 짧다. 주기가 짧으면 진동수는 길다. 진동수가 높다. 높은 소리가 난다. 자, 얘는 파장이 길지, 그제? 파장이 깁니다. 우리 리코더로 하면 자, 다 막으면 소리가 끝까지 잘 가겠지. 안 막히고. 그래서 낮은 도를 잘 생각해 보면 돼. 리코더 높은 도가 있고 낮은 도가 있지, 이제. 파장이 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기가 낮습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높고 주기가 높고 주 같은 관계에 있으니까 높으면 높고 진동수는 낮다. 그러면 얘는 낮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자, 칼림바나 실로폰도 이런 관계 있지. 칼림바나 실로폰 같은 것도. 자, 이거 중에 누가 더 높냐면 얘가 제일 높아. 왜냐면 파장이 짧거든. 파장이 짧아서 높은 소리가 납니다. 파장이. 자, 딱 봐도 길이가 짧잖아, 그지? 자, 그리고 얘는 파장이 길지, 그지? 그러니까 낮은 소리가 난다. 여기 띵띵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크기는 같은데 그런 거야. 자, 그리고 같은 요리인데 이렇게
그리고 그 소리가 전달되는 거는 파장이 물이 바로 매질이야. 그런데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만큼 담아넣어서 여기에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매질이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매질이 내가 여기다 소리를 지르는 말이야. 근데 그 소리가 매질이 공기라서 파장이 매질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매질이 공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그 소리는 파장이 길다. 가는 길이 얘가 좀 짧잖아. 파장이 짧으면 마치 이것처럼 얘가 바로 높은 소리가 난다. 내 소리는 더 여기서가 더 높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저기 외식하러 가가지고 가족끼리 사이다나 이런 거 지금 병으로 되어 있는 거 사실 요새는 그렇게 잘 없는데 사이다나 이런 거 보면 요 정도 담아있을 때 입에다 이거 대고 후 불 때하고 다 먹고 나서 한번 바닥에 있을 때 후 불 때 소리가 좀 다릅니다. 이게 낮으면 이게 이제 가득 다 들어있을 때 이따 대고 후 소리를 불면 이게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장이 짧다. 주기도 짧다. 진동수는 높다. 진동수가 높다. 높은 소리다. 그럼 여기다 후 불면 소리가 나는데 여기다 하면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 가는 길이 지금 길지 그제? 주기도 길다. 주기 길면 진동수는 난다. 진동수 난다. 이렇다. 낮은 소리 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소리가 나요. 예, 병에다 넣어보면 그렇습니다. 매질이 공기일 때는 그렇고 매질이 여기를 땅 쳤을 때는 매질이 물이라서 좀 다르다. 그런 거 정도만 해주면 되고. 자, 음색은 보자. 음색은 하형의 차이기 때문에 된다. 하형 차이. 자, 다 같은데 세 개도 같고 높낮이도 같고 다 같은데 한 개는 이렇게 가고 자, 이런 거는 이제 기타를 둥 쳤을 때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카드 뭐 회전수도 같고 다 똑같은 주기수도 같고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뭐 클라리넷, 이거는 바이올린, 클라리넷, 뭐 피아노 이런 식으로 파형이 달라서 음색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높낮이가 좀 헷갈린다. 자, 여기 나오지. 파장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없다. 하지만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악기는 진동하는 줄의 새끼. 자, 줄이 바로 매질이 돼서 현악기는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피아노 뚜껑 옛날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 보면 뚜껑이 아주 멋있게 열려져 있는 그런 피아노들을 보면 자, 위에서 봤을 때 현의 길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거기도 수학이 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화수열이라는 걸 이루거든. 조화수열. 얘 길이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야. 5분의 1이야. 자, 이게 바로 조화수열, 하모니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거든. 자, 봐봐. 얘가 파동이 어떻게 했노? 가는 길이 더 길지? 이거 더 짧아지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 피아노를 치면 자, 여기 좀 거꾸로 되겠네. 보통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 이제 여기가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지?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 얘가 짧거든. 이렇게. 자, 파형이 다르니까 자, 여기 다 같아요. 주기도 같고 다 똑같은데 파형이 다르니까 자, 파형이 다르니까 음색이 다르다. 피아노 소리하고 바이올린 소리가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가다 또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잘 봐. 어떤 애가 여기 끝에다가 자를 이렇게 팅인 거야. 근데 좀 이따가 자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탱 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소리는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탱 했을 때 진동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추지. 자, 그러면 이거 진동하고 여기 끝에 해가지고 여기에다 탱 했을 때 이렇게 좀 길지. 자, 이거 1번 실험, 이거 2번 실험으로 봤을 때 1번 실험에 파장이 짧습니다. 주기도 짧습니다. 주기가 짧으면 진동수는 높습니다. 진동수 높아 이게 높은. 그래서 땡. 자, 이렇게 하면 자, 파장이 길지 그제? 가는 길이 길단 말이야. 파장 길어 주기도 길어. 진동은 낮은 소리. 땡. 기타도 그렇다 이거. 네, 소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여기 본다. 자, 문제. 진동수가 가장 작은 소리. 진동수가 작은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동수.
진동수가 작다. 자, 진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진동수. 자, 진동수. 이게 작다. 이거 한 번 하는 거 이거.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 조금 느긋하게 가는 거. 자, 진동수. 얘는 진동수가 몇 번. 자, 진동수는 뭐라고 했노? 한 1초 동안에 똑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 그 회전하는 양, 진동하는 횟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눈금을 가지고 봤을 때 선생님이 예를 보면 자, 진동 한번 하는데 1초 동안에 이게 시간이지, 그제? 시간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주기로 보자. 주기. 시간이니까 시간. 자, 주기는 진동수하고 반대각이 역수각이야.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초로 나타내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두 눈금이에요. 두 눈금. 2초라고 하죠. 하나에 1초라고 하면 2초. 얘는 주기가 2초. 얘는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하나, 둘, 셋. 정확하지는 않는데 3.5 정도 된다. 자, 얘는 주기가 한 번 하는데 1초입니다. 주기가 한 번 하는데 얘는 2초입니다. 자, 주기하고 진동수는 반대관계, 역수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진동수는 2분의 1이고 진동수, 얘는 진동수가 자 10분의 35의 역수니까 35분의 10이겠지. 자, 얘는 1이겠지. 얘는 2분의 1이겠지. 여튼 진동수가 가장 작은 소리는 지금 2번이죠. 2번. 자, 나아지 나. 근데 일단 봐도 얘가 조금 횟수가 적지, 그지? 진폭이 가장 큰 거,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높이가 가장 높은 거 얘입니다. 얘. 그래서 자, 높낮이가 가장 높은 소리, 높낮이가 자 진동수가 많다 이거. 자, 한 번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은 거 지금 다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자 진동수가 많아야 높낮이가 큽니다. 이거 이런 소리 이거 이런 소리고. 자, 왜 위아래는 같잖아, 그지? 진폭이 같은 거 보면 크기는 같단 말이야. 세기가 가장 작은 소리, 세기. 자, 제일 작은 소리, 진폭이 제일 작은 거. 자, 지금 제일 작은 거. 이거 다. 이렇게. 그리고 보고 이제 찾을 수 있다. 11번 풀면 다 풀거든. 자, 이거 보자.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특성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 진폭을 다르게 한 경우와 진동수를 다르게 한 경우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동수, 진폭. 자, 진폭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 작은 소리. 소리의 색이. 진동수는 진동수가 많을수록 자, 많다 그러면 높은 소리. 그리고 진동수가 느긋하다, 낮다, 낮은 소리. 낮다. 같은 글자지만 네와 네. 자, 네. 이 큰 소리, 작은 소리 아니지. 높고 낮은 소리지, 이제.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네와 네. 경상사람은 네 똑같은데 아니다. 이래 읽어야 되죠. 자, 도서관에서는 정숙해함으로 말수를 작게 한다. 진폭이죠, 진폭. 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한다. 자, 어떻게? 진폭이죠, 진폭. 소리의 크기, 세기에 대한 겁니다. 피아노를 보지 않고도 어떤 음의 것만은 눌렸는지 구분할 수 있다. 자, 어떤은 이건 이제 진동수 높고 낮은 음을 구별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진동수입니다. 소리의 높낮이. 야외에서는 음악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볼륨을 높였다. 진폭. 자, 세기. 노래방에서 가수의 노래 따라 부르기 어려워. 음정을 낮춰서 불렀다. 진동수지,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 오늘 요즘에 그래프 보고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만 공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먼저 보면 자, 오늘 숙제는 파동이 갈 수가 있다. 숙제가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인데 서술형 안 들어간다, 그지? 네. 아직 서술형은 안 해도 되고 124페이지까지 풀어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124 서술형은 안 해도 됩니다.